안녕하세요. 자리방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야기는 가계부에 대한 얘기예요. 최근에 재테크랑 돈 모으기 이런 게 좀 붐이 일면서 가계부를 쓰기 시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가계부 쓴 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오랜 기간 써온 사람으로서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계부 시작은 2006년? 2007년? 뭐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수기로 작성해서 써놓은 가계부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공책 하나에다가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막 영수증도 붙이고 요란하죠. 되게 요란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요.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수기로 작성을 하다가 그게 오래 가지는 못했고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던 건 2012년이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뭐 29살? 그때였으니까 그 당시에 네이버 가계부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쭉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고 저는 가계부는 가장 쉽게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작성을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매일 접속하는 게 네이버였으니까 네이버를 이용하면 좀 자주자주 접근하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가계부를 작성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가계부 폼이라던가 아니면 가계부의 툴 그런 것에 집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수기 가계부를 써도 괜찮고 엑셀 가계부 그리고 뭐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본인이 폼을 만들어서 써도 되고요. 형식보다 습관을 기르고 내가 매일매일 기록하는데 가계부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너무 찾아 헤매거나 고민하실 필요가 별로 없고요. 네이버 가계부는 2012년 2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작성을 하였어요. 그러다가 불편한 점? 그런 점들이 좀 발견해서 제가 스스로 2019년 10월부터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따로 만들어서 엑셀 가계부와 비슷한 형태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이용한 이유는 접근이 용이하게 하는 게 저는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에는 작성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하긴 했지만 거의 기록하는 데 그쳤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빼놓지 않고 그렇게 작성했던 기록하는 습관 그것은 정말 확실하게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거기에 제가 부족함을 느껴서 항목별 예산을 짜면서 가계부를 다시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주간 결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가계부가 또 한 번 변화하게 되었어요. 이게 계속 수정을 하다 보니까 고칠 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작성만 할 때보다요. 그래서 2020년 5월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또 구글 스프레드시트 그 가계부에서 항목을 추가하게 되는데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가계부를 쓰면서 조금 불편하다, 좀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저한테는 상품권이라든지 뭐 각종 포인트 그런 것들을 가계부에 기재하는 란을 추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스마일 캐시라던가 온누리 상품권 아니면 뭐 제로페이, 네이버 포인트 등을 제가 이제 현금과 비슷하게 모았거나 일정 금액을 미리 사두었다가 소비할 때마다 가계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어요. 2021년에 또 한 번의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기존의 양식에서 조금 더 보완된 형태로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 가계부에는 조금 변화가 최근에 많이 있었는데요. 가계부에 대한 질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주로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소비한 것을 기재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쓰는 것만도 의미가 있을까요? 이러면서 그것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단순히 기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한 것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 지출에 대해서 작성을 계속 해왔던 사람은 그걸 그냥 단순한 기록용으로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 이후로 내가 이것에서 보완해서 그 윗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이미 습관은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뭐 기록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하지 않게 되면 기록하는 습관조차도 길러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형태의 상태는 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기록을 하신 분이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거고 한 가지 습관은 마스터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그 전에 그냥 기록용으로만 했다면 그 이후에는 주간 정산을 추가해 본다던가 항목을 조금 변화를 준다던가 예산별로 정산을 해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가계부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이것을 습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폼을 이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지 않지만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쓰시면서 좋아 보이는 따라하고 싶은 대상이 있으실 거예요. 되게 잘 활용하고 계시고 그로 인해서 절약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자산을 늘리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신 분들을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고 계실 텐데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오늘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런 단계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그러면서 쌓아진 내공이 생기는 거예요. 기록을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시라면 기록을 정말 잘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입니다. 그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그 이후에 하나씩 보완하시고 차근차근히 더해 나가시면 돼요. 그러면서 나만의 가계부가 완성되고 더 견고한 소비 습관이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계부를 매일 쓰는 거에 의미를 갖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까지 저만의 소비 습관을 통제하고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가계부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사소하고 꾸준함을 요하는 그런 귀찮은 작업이죠. 하지만 그것을 해냈다면 그 이후에 정말 더 귀찮고 더 꾸준히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손쉽게 해낼 수가 있어요. 저는 그간에 제가 가계부를 작성했던 2012년부터 오늘까지의 기록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만의 신뢰가 생겼거든요. 실제로 자신이 있어요. 꾸준히 하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어요. 그 완벽해 보이는 대상도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약한 지금 현재 상태를 너무 탓하거나 남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첫 단계를 잘 밟아 나가시면서 수정 보완해서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바에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